엄마, 이게 뭐예요? 왜 500만 원이 이 사람 통장으로 나가 있어요? 저는 38세 박지훈입니다. 회사원이고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 씨는 67세로 아버지를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병원비를 확인하려고 통장을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낯선 이름으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고은이, 옆집에 사는 6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38세 박지훈 씨는 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500만 원이 고은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훈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은희 씨는 어머니와 1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이웃이었습니다. 평소 친절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엄마, 이 고은희 씨가 옆집 아주머니 맞죠? 김순자 씨는 아들의 질문에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맞아. 옆집 은희 씨. 그분한테 왜 500만 원을 보냈어요?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순자 씨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거야. 투자요? 지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투자라는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은희 씨가 좋은 투자 기회를 알려줬어. TV에도 나왔던 착한 기업이래. 노년층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투자인데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순자 씨는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기 어르신 수익 공유제라고 했어. 매달 수익금이 들어온대. 은희 씨가 나한테만 조심스럽게 알려준 거야. 지우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꾼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1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이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계약서 같은 거 받으셨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은희 씨가 말로만 설명해줬어. 서류는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엄마, 이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식 투자라면 계약서가 먼저 나와야 하고 회사 정보도 확인해야 하는데.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어. 엄마,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지우는 통장을 들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순자 씨는 완강했습니다. 은희 씨는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 밥도 갖다 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지우는 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작 어머니 곁에 있어준 것은 아들인 자신이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였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회사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뭐였더라, 착한 기업 공동투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우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름의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 회사 검색해도 안 나와요. 정식 등록된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안 나온다고 다 사기는 아니잖아. 은희 씨가 그렇게 말했어. 지우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직접 옆집 고은희 씨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옆집 아주머니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순자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럴 필요 없어. 은희 씨한테 실례잖아. 아니에요.
이건 확인해야 해요.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지만 동시에 옆집 아주머니가 정말로 그런 사람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 아버지 장례식 때도 와서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어머니를 속일 수 있을까? 지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오자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은희 씨한테 가는 거야? 네, 엄마.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순자 씨는 여전히 꺼려했지만 지우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지우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지훈 씨 아니세요? 오랜만이에요. 고은희 씨는 밝게 웃으며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고은희 씨는 지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교회 표창장과 봉사활동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선반 위에는 장애 아동으로 보이는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따님이세요? 네, 제 딸이에요. 지적 장애가 있어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지우는 고은희 씨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오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뭔데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주머니한테 500만 원을 보냈다던데 그게 무슨 일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고은희 씨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투자예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투자요? 네, 저희 친구가 착한 기업에서 일하는데요. 노년층을 위한 특별 수익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대요. 저도 투자했고요. 지우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뭔가요? 고은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기업 공동 투자센터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이름은 서류에 적혀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서류 볼 수 있을까요? 고은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우는 서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서류에는 노년층 금융 후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회사명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회사명을 검색해 보니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아주머니, 이 회사가 정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고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친구가 직접 일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고은희 씨는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혹시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고은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보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가 됐는데 지우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고은희 씨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아주머니도 이 프로그램에 돈을 투자하셨어요? 고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300만 원 투자했어요.
제 딸 치료비를 마련하려고요. 지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은희 씨도 사기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고은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제 친구가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식 등록된 회사가 아니에요. 고은희 씨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투자하라고 권유하신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은희 씨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친구를 믿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우는 고은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2차 피해자로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옆집 아주머니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순자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은희 씨가 나를 속일 리 없어. 엄마, 은희 씨도 속은 거예요. 은희 씨 친구라는 사람한테. 순자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500만 원 그게 내 전부였는데 지우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나이 먹으니까 정말 바보가 되는구나.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너무 교묘한 거예요. 그날 오후 지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의 사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노력은 하겠지만 이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요.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우는 고은희 씨와 마주쳤습니다. 고은희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지우는 고은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도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 때문에 어머님이 고은희 씨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고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고은희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친구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고은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친구 이름은 정미란이에요. 중학교 동창인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교회에서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새로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분이 투자 이야기를 꺼낸 건 언제예요? 고은희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미란이가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알려준다고. 그래서 바로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란이가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미 투자해서 수익을 받고 있다고. 지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분이 실제로 수익을 받는 걸 보셨어요?
고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장 내역도 보여줬어요.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온다고. 그것도 조작된 걸 수 있어요. 고은희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미란이도 사기꾼인 거예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미란 씨도 속았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경찰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고은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지우는 고은희 씨를 위로했습니다. 아주머니,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해요. 누구든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은희 씨는 자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딸 치료비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린 거예요. 지우는 고은희 씨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분 치료비가 많이 드나 봐요? 네, 매달 100만 원 이상 들어요. 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은희 씨도 정말 힘든 상황이시더라고요. 딸 치료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은희 씨가 가끔 그 얘기 하시더라고. 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그래서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나는 그냥 은희 씨를 도와주고 싶었어. 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투자라는 형식으로? 순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희 씨한테 그냥 돈을 주면 자존심 상할까봐. 투자라고 하면 서로 부담 없잖아.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럼 처음부터 사기인 줄 아셨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처음엔 진짜 투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나중에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은희 씨가 힘들어 보여서. 엄마.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 얼마나 외로웠는지. 은희 씨는 그때 진짜로 나를 도와줬어. 밥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때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너도 내 가정이 있잖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그날 밤 지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어머니의 통장을 다시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추가로 200만 원이 고은희 씨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또 2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순자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은희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미 500만 원을 잃었는데 왜 또 보내신 거예요? 지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자 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은희 씨가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피해를 봤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싶었어. 위로는 무슨, 그게 위로예요? 돈을 또 보내는 게?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몰라. 은희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딸 치료비도 걱정이고 나한테 피해 준 것도 미안해하고.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유 없잖아요. 나는 상관없어. 내 돈이야. 지우는 답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어떡하려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통장 관리할게요. 순자 씨는 화를 냈습니다. 뭐, 내 통장을 내가 왜 관리해?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엄마가 정신이 멀쩡하시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엄마를 바보 취급하는 거니?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다시 고은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또 돈 받으셨죠? 고은희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왜 받으신 거예요? 고은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거절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자꾸 주시려고 해서 그래도 받으시면 안 되죠. 저희 어머니가 이미 500만 원이나 손해보셨는데 고은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머니도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고은희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딸 치료비도 걱정이고 어머님께 피해드린 것도 미안하고 지우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봐요. 경찰 조사도 협조하시고 사기꾼을 찾아야 해요. 고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은희 씨의 친구 정미란 씨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과 고은희 씨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미란 씨는 50대 여성으로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미란 씨도 피해자입니다. 그녀도 누군가에게 속아서 투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속아서 고은희 씨에게 권유한 겁니다. 지우는 놀랐습니다. 그럼 정미란 씨도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단계 방식의 사기입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예요. 고은희 씨는 정미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아, 너도 당한 거였어? 정미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나도 몰랐어. 진짜 좋은 투자인 줄 알았어.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고은희 씨가 순자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고은희 씨는 문 앞에서부터 사과했습니다. 들어와, 은희 씨. 순자 씨는 고은희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기치려던 게 아니에요. 저도 당한 거예요. 고은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지훈이한테 들었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렸어요. 고은희 씨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가진 돈 전부예요.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순자 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은희 씨, 괜찮아. 너도 피해자잖아.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어머님께 권유했으니까. 고은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너무 무서워요. 딸 치료비도 걱정이고 어머님께 피해드린 것도 미안하고 순자 씨는 고은희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희 씨, 우리 둘 다 외로웠어. 그래서 쉽게 속은 거야. 고은희 씨는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서로 이용당하지 말자. 그리고 함께 힘내자. 순자 씨는 고은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피해자예요.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고은희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칠 후 지우는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사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피해자를 만들고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면 수수료를 준다고 속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는 거죠. 지우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고은희 씨도 정미란 씨도 모두 피해자네요. 네, 맞습니다. 최초 사기꾼은 아직 못 찾았지만 계속 수사 중입니다. 지우는 어머니와 고은희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두 분 다 피해자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순자 씨와 고은희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 씨,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사기 조직의 일부 계좌를 동결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은희 씨한테도 돌려줄 수 있겠네. 엄마, 은희 씨 돈은 은희 씨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은희 씨도 피해자야. 함께 나눠야지. 지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한 달 후 경찰의 노력으로 사기 조직의 주범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금의 일부도 회수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3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고은희 씨도 15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고은희 씨는 돈을 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어머님께 빌린 200만 원 중에서요. 나머지는 제가 일해서 갚을게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희 씨, 이건 빌린 게 아니야. 우리 둘 다 당한 거잖아. 그래도 제 잘못이 더 크니까요. 순자 씨는 고은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우리 이제 이 일은 잊자. 대신 앞으로 서로 조심하고 의지하자. 고은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지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순자 씨와 고은희 씨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진짜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훈도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기꾼은 악당의 얼굴이 아니라 선한 얼굴로 다가온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사기가 아니라 외로움이다. 나는 외로워서 쉽게 믿었고 은희 씨도 절박해서 속았다. 우리 둘 다 인간적인 온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보호는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순자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은희 씨가 딸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기는 악당이 아니라 때로는 선한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노년층이 흔히 속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로움과 정을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혼자 견딘 시간이 더 아플 뿐입니다. 진짜 보호는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순자 씨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돈은 일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짜 우정과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